2025년부터 세금이 확 바뀝니다. 특히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그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귀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과 정말 직결되는 중요한 소식, 오늘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보셨을 아주 강력한 절세 혜택 하나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다시는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차를 타려는 분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주인공은 바로 이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흔히들 어르신 절세 통장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이름 그대로예요. 이 통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이 통장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기본이자 소득세 15.4%가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서 연 2천만 원이 넘어도 이 통장에서 나온 수익은 아예 계산에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무슨 의무가입 기간 같은 게 없어요.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깨도 아무런 불이익, 페널티가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도대체 왜?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가입 자격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세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께 이 혜택을 집중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이 담긴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만 보던 것에서 이제는 소득이랑 재산 수준까지 따지는 훨씬 더 깐깐한 기준으로 바뀌는 셈이죠. 이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무려 288만 명이나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만큼이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상 내년 2025년이 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나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조금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이제는 이 세금 혜택까지 없애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억울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절세 혜택이 있고 없고가 실제로 우리 지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예금이다 펀드에 넣어서 1년에 25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있었다면 세금은 0원, 250만 원이 고스란히 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일반 계좌에 뒀다면요? 세금 15.4%, 약 38만 5천 원이 그냥 떼어요. 와,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쌓인다고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어르신들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변화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귀가 솔깃하실 거예요.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아이 한 명당 2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소득이 잡히면 등록금 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 소득 기준이 아예 사라집니다. 다들 가게에 보탬이 되는 반가운 소식들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다 들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제가 딱 정리해서 행동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내년부터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만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안 받는다? 그럼 바로 해당됩니다. 둘째, 내 자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5천만 원까지 한도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셋째, 어디 가서 만들지 정해야죠.
안전한 예금이 좋으면 은행,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증권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바로 실행입니다.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 안에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이 혜택을 평생 쭉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다고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사실 오늘 이야기한 이 변화는요, 단순히 세금제도 하나가 바뀌는 것 이상의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정된 나라 살림으로 누구를 어떻게 돕는 게 맞을까요? 모든 어르신께 똑같이 혜택을 드리는 보편적 지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운 분들께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변화가 바로 그 거대한 고민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